최근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두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거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차고스 제도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러한 결정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군사 자산을 모리셔스에 넘기려는 영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는 오랫동안 국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작은 군도로 보이지만 이 지역이 지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차고스 제도는 아프리카 동부와 중동,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도양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의 흐름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위치이며 원유와 천연가스, 원자재와 공산품, 군수 물자가 동시에 오가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세계 경제와 군사 활동을 떠받치는 주요 통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군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차고스 제도의 가치는 군사 영역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군도의 핵심 거점인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미군의 전략 기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운용, 핵 잠수함 보급, 위성 통신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중동 분쟁과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디에고 가르시아는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전력 투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정된 섬이라는 물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전 운영 측면에서는 거대한 해상 전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도양 한복판에 자리한 항공모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차고스 제도는 자연스럽게 태평양의 하와이와 비교됩니다. 하와이는 미국이 태평양을 관리하고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 본토와 동아시아를 잇는 중간 기착지이자 군사, 물류, 정보가 집중되는 요충지였습니다. 차고스 제도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인도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 아대륙과 동남아시아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차고스 제도를 인도양판 하와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기능이 결합되면서 차고스 제도는 국제 질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인도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지점이며 글로벌 교역의 핵심 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고스 제도를 장악한 국가는 해상 이동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군사적 우위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영향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해상 통제가 교역과 안보를 동시에 좌우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차고스 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하와이가 수행해온 역할처럼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는 강대국의 전략 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통해 누가 바다의 흐름을 관리하는가에 따라 인도양을 둘러싼 힘의 균형은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차고스 제도가 지닌 의미는 군사 기지로서의 자산임과 동시에 인도양 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완성됩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면 중동에서 출발한 에너지 수송선, 아프리카 동부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화물선, 인도 아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차고스 제도는 이 통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 스리랑카, 한반 토타항 등을 통해 해상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고스 제도에 자리한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초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은 이 기지를 통해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인도양의 안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미국과 인도의 방향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차고스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국제법 문제도 존재합니다. 영국과 모리셔스 사이의 영유권 분쟁, 탈식민 담론은 이 군도의 지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 질서는 이상적 논의보다 힘의 배치에 의해 작동해 왔습니다.
차고스 제도는 법적 논쟁과 별개로 이미 인도양 질서를 떠받치는 실질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통치보다 장기 주둔과 운용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국이 설정한 핵심 안보 전략인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과거 포르투갈 제국이 장악했던 해상 교통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해상권은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계승되며 현재의 해양 패권 질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바다와 항로를 장악한 세력이 세계를 움직여 왔다는 사실은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은 무적 함대를 앞세워 해상로를 장악하며 세계 교역의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 바다를 장악했고 해상 통제력은 제국의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흐름을 가장 분명하게 이어받은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의 하와이와 인도양의 차고스 제도를 축으로 세계 주요 항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고스 제도는 관광지 이상의 의미, 즉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바다와 항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다는 역사적 경험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육상과 해상을 동시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육상에서는 철도망과 에너지 수송로를 연결했고 바다에서는 해상 무역 루트와 주요 항구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물류 흐름과 에너지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차례로 확보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중국 이전의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방어선이라는 개념은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묶고 이 거대한 물류 루트를 중국의 영향권에서 분리해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입니다. 이는 군사 영역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교역, 에너지, 금융이 함께 움직이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제 질서의 재편이 병행됩니다. 기존 질서가 약화되는 국면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국면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기존 정치 세력은 교체 압력을 받았고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항구와 물류 거점의 통제권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주체가 블랙록과 같은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들은 군사력이 아니라 자본과 계약을 통해 항구 운영과 물류 인프라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록이 파나마의 항구 운영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회수한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금융과 해상 통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영향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편입되는 국가들에는 자본 유입과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협력에서 이탈한 국가들에는 투자 축소, 금융 압박, 군사적 긴장이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최전선에서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은 국가 권력의 전면에 기업이 섰던 대항해 시대의 운영 방식이 현대적으로 되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영국 동인도 회사가 교역과 군사력을 결합해 제국의 팽창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금융과 계약을 무기로 한 기업들이 미국 국가 전략의 선두에서 질서 재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